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다루는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 GMB 초대석의 홍진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GMB 방송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익산시장 선거에서 익산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을 모시고 익산의 현주소와 미래를 묻는 신년 대담 프로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중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후보님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초대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와 함께 소개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 김대중입니다. 익산을 50년 동안 지켰고요. 익산을 제일 잘 알고 익산 시민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민주당 당원으로 20년 동안 활동을 했었고요. 시의원 8년, 도의원 4년을 익산 시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12년 의정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많이 부족해서 2018년도 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 경선에서 제가 떨어졌습니다. 예,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캐치플레이를 만들으셨죠? 예. 예, 소개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익산시가 코로나 시국뿐만이 아니라 인구 대비 자영업 비율이 매우 전국에서 높기 때문에 익산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이라도 옮기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익산시장에 제가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12년 동안 의정 생활을 하면서 시민들께서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익산은 갈 때도 볼 때도 먹을 때도 없다는 게 익산시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너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아파트 값도 너무 비싸다 해서 장사 좀 잘 되게 해달라. 그래서 저는 익산 시민이 눈높이에서 익산 시민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려고 익산시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후보께서는 시도의원을 하시면서 나름 성공한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도의원에 계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있었을 텐데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만 32세에 우리 모현동, 송악동, 임화동, 중앙동 주민들께서 저를 당선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때는 전국 최연소로 시의원이 당선이 됐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 모현동 택지 개발을 했던 데가 다 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모현동, 송악동 쪽에 계셨던 아이들의 학부모님들께서 저녁 때 영등도서관으로 가서 아이들이 픽업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지역에도 도서관을 좀 만들어야 드려야 되겠다라는 제가 좀 얻어서 그때 익산시에서 이 모현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한수 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 모현 도서관이 탄생을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한수 전 시장님께 제가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익산시에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모현 도서관을 BTL 방식으로 빚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익산 저번 예전 선거 때 여러 후보들께서 이한수 전 시장님한테 공격을 하실 때 익산시는 부채가 너무 많다. 모라토님을 선언한다. 익산시가 곧 망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모현 도서관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죄송할 따름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모현동 수영장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데 많이 좋아하시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2010년도에는 전라북도 최초로 학교 무상급식 김대중이 하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학교 무상급식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2010년도니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서울시장을
그만두셨는데 제가 그 조례를 만들 때만 해도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은 아이들까지 굳이 급식을 무료로 줘야 되냐라는 논란이 많았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 가지고 아이들이 자존심 상처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끝까지 밀어붙여서 학교 무상급식,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도의원 때 도의원이 당선돼서 가보니까 전북 신용보증재단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익산의 영등동 농협의 2층에 있습니다. 근데 그 전주, 군산, 남원, 정읍의 이 네 군데에만 전북 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 익산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익산 시민들은 군산으로 그걸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싸워서 전북 신용보증재단을 유치를 했고요. 2년 전에 우리 코로나가 제일 처음에 터졌을 때 소상공인 자금을 받으려고 5,000명이라는 분이 익산 시민들께서 신용보증재단을 이용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군산으로 다 가셔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가 터져서 경제가 많이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용하시는 시민들을 보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뿌듯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우리 김대중 후보만이 가진 경쟁력과 장점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익산 시민들과 항상 호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익산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건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또 하나에 있는 강점은 제가 인사하는 사람이라. 또 하나 지금 익산시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공무원 시각으로 받아가는 잘못하면 김제시처럼 한순간에 이 나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시각으로 익산시를 저는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시장 선거는 아마 본선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의 어떤 그 경선도 아마 매우 치열할 것으로 생각을 좀 드는데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 시민들께 인사드렸을 때 민주당원으로 20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타 후보님들께서는 다 거의 신인이십니다. 또한 공무원 출신들이시고 저는 민주당을 오래 했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당원들께서 저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실 거라고 제가 믿고 또 하나는 우리 익산 시민들한테 지금 비전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해서 또 기회가 된다면 비전 제시를 좀 드려서 저는 약속을 하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익산시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익산 시민들한테 그게 경쟁력이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대중 후보님께서 익산시장을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우리 익산시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뭐 경제, 교육, 의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중소도시가 유지가 되려면 교육, 문화, 의료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그 중소도시가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원양대학교가 있고요, 병원이 있고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좀 플러스 문화를 좀 접목을 해서 익산시에 많은 유동인구가 찾아올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익산의 교통의 요지라고 합니다. 시민들께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역 중에 익산역이 기차가 정차하는 횟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차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게끔 익산시를 내려서 익산시를 볼 수 있는 유동인구를 얼마나 많은 유동인구를 유치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익산시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께서는 현재 익산시가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너무 많은데요. 지금 우리 익산시의 경제를 보면 자영업 비율이 인구 대비 전국에서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이유가 인구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6년간 우리 익산시가 뭐 33만, 32만, 30만, 근데 지금 28만 명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6년으로 좁혀보면 2만 3천 명이 빠졌기 때문에 2만 3천 명은 아마 피부에 와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신동 남중동의 인구가 6년 동안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동 남중동의 인구가 지금 현재 2만 5천 명이 살고 계시는데 신동 남중동의 인구가 6년 동안 빠졌다. 그래서 그 경제활동에서 인생에서 경제활동의 주체인 것은 30대입니다. 30대가 결혼도 해야 되고요, 집도 얻어야 되고요, 출산도 해야 되고요, 어린이집도 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30대 인구가 정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의 인구 정책은 버리고 새로운 인구 유지 정책을 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익산시 또 정원윤 시장 지난 4년 또 보고를 합치면은 2년 또 6년을 행정을 책임을 짓고 계신데 우리 정원윤 시장 요즘 또 민주당이 입당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이 4년, 6년 평가를 해주실 수 있으면 어떤 평가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치인으로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익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공무원적인 시각으로 익산 시정을 펼쳤다. 제가 일단 그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016년도부터 작년까지 중앙에서 내려온 교부세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거의 한 5천억 정도가 추가로 5년, 6년 동안 많이 내려왔었는데요. 그 예산을 가지고 익산 시민의 애로점, 민원을 반 정도 해결을 하고 나머지 반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익산 신청사를 짓는 데에 대한 예산을 좀 쓰고 또 하나 제일 큰 게 익산시의 미래의 성장 동력에다가 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그 돈으로 그냥 이렇게 시민들의 민원 처리에 하는 데만 다 소진을 했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백조가 가만히 떠 있습니다. 근데 물 밑에서는 엄청나게 백조가 발을 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엄청나게 백조가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를 따라가려면 많은 시간과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무원적 시각으로 익산 시정을 펼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구가 많이 빠졌다. 그래서 정치인 출신의 좀 익산 시장이 이번에는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한 가지 정도는 좀 잘한 일, 칭찬할 일도 있을 텐데 있으면 한 가지만. 잘하신 일은 우리 익산시의 공무원의 청렴도가 예전에는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그 청렴도를 일정 부분 올려놓으신 것은 제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고요. 또 하나는 다이론 카드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이론 카드 제도는 참 시행을 잘 하셨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익산의 미래를 위해서 당장 도입할 어떤 제도는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도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지원하는 제도를 저는 일단 먼저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원광대학교하고 병원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라든가 산하현대단이라든가 우리 원광대학교 병원에 대한 지원책이라는 제도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파트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를 오픈시킨 마인드로 시민들이 왜 이 정도의 분양가가 돼야 되는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게 시민들한테 제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지금 안전문자 오듯이 시민들한테 아니 분양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 정도 금액이 좀 됐습니다라고 해서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저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제일 큰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충청남도하고 이 경계에 맞닿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경계 지역에 대한 것은 서로 예전에는 핑퐁을 쳤었습니다. 익산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경계 지역에 대한 지원책, 이 제도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대중 후보만의 어떤 핵심 공약과 어떤 가장 특색 있는 공약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우리 익산시를 떠나는 이유 중에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해서 우리 집토끼에 저는 지키겠습니다. 집토끼를 지켜야 되는 거고 산토끼는 우리 시민들께서 아셔야 될 게 시민들이 내신 세금으로 한 기업이 오면 현금으로 기업유치 보조금이라고 100억을 주는 현실입니다. 익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다 모든 지자체들이 다 이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중소기업도 유치를 해야겠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10대 기업 중 하나에 있는 것을 꼭 유치를 해야 정말 좋은 일자리가 익산시에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4년 전의 선거는 미세먼지와의 전쟁이었습니다. 4년 전의 선거는 미세먼지 선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높다고 중앙 언론에도 계속 나왔었는데 이춘석 전 국회의원이 익산에서 물이 없다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에 있는 의견을 들어서 지금 익산시 원광대학교에서 황등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임상리 쪽에 엄청난 큰 호수를 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200억짜리입니다. 그 옆에다가 우리 전라북 도거에 있는 원종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익산시에서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울산 태화강에 있는 도시 숲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 시민들이 미세먼지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고 또 하나 볼거리도 저는 거기에 같이 엄청난 큰 호수와 바로 그 옆에 숲이 있다면 우리 익산시는 조금 명품의 도시에 가깝지 않겠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에 있는 폐석산들이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황등산업사 같은데 거기를 고운 흙으로 덮어야 됩니다. 법으로. 근데 그게 예산이 500억 정도 갑니다. 저는 그 500억을 가지고 시민의 돈은 안 들어가고 그 500억을 그 회사에 있는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정말 공연장을 그 상태에서 만들면 세계적인 공연장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계적인 락 페스티벌, 우리나라에 있는 통기타에 있는 예술, 이런 축제, 여러 가지 축제를 병행을 한다면 그래서 거기에다가 미륵사지까지 연계를 한다면 우리 익산시에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냐. 저는 꼭 그렇게 익산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방자치가 지금 이루어진 지가 벌써 30년이 되어가는데 우리 후보께서 생각할 때 지방자치 이것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익산 시민들께서에 대해서 지방자치, 의회 무용론도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주시면
우리 익산시의 의회에서도 하시는 일들이 정말 많고요. 또 견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시선도 있겠지만 좀 좋은 시선으로 좀 봐주셔서 좀 격려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더 성숙한 자세와 또 공부를 더 잘 하시면 예전에는 저는 견제를 했었고요. 지금은 견제받는 입장에서 지금 자리에 서 있지만 정말 의회에서는 많은 토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좀 문제점이 아니라 좀 익산시의 의회에서도 좀 관심을 좀 더 가져달라. 제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후보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익산은 지금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그 공단 주변의 그 악취, 또 장전마을 한나의 장전마을, 또 낭산 패석산 이런 곳에 지금 환경 오염이 아주 심각한데 해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영등동의 악취 문제로 그쪽에 계셨던 익산 시민들께서 에코시티로 이사를 가는 사례도 저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이 익산시의 행정을 펼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익산시의 기존에 들어와 있던 우리 집토끼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같이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줘서라도 우리 악취를 같이 민관이 같이 사하고 같이 합동해서 없앨 수 있는 더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리 낭산 같은 문제, 장전마을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익산시에서 다시는 익산 시민들, 후손들에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두 번째는 이런 피해를 보셨던 주민들에게 대한 정말 진실적인 진심으로 어린 사과와 그분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익산시장이 더 세심하게 그분들을 더 보살피고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 그 익산 경제 하면은 보석, 섬유, 또 석재산업 여기 아마 익산의 성장 근육이었거든요. 예. 근데 아주 지금은 아주 너무 침체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보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저기 우리 그 섬유, 석재, 보석 이 세 가지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지금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근데 예전보다 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연계된 타 시도로 전출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일단 규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규제를 유연하게 저는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익산시에 2만 6천 세대 이렇게 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석재산업을 말씀을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석재산업 익산에서 수많은 아파트를 짓지만 익산시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돌들이 익산 황등석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시장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조금은 더 관심을 갖는다. 다른 시장보다. 이렇게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가 지금 인구가 아까도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급격히 지금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호남의 3대 도시도 지금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28만도 유지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도 있고 인구 감소 문제가 참 심각한데 어떻게 좀 좋은 보관이 없을까요? 대통령도 인구 정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뭐 수십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데 익산시장이 인구를 늘리겠다, 저기 몇십만 명을 하겠다, 이것은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시장이 된다면 익산시의 인구 유지 정책을 제가 피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 감사할 따름이고요. 또 하나 이 익산 시민들이 28만 명이 지금 안 되는 익산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익산시를 만드는 인구 유지 정책을 제가 피겠습니다. 하나로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10대 기업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아파트 분양가도 또 어찌됐건 어떤 분들은 그림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모현동에 택지 개발을 하고 지금까지 익산 13년 동안 14년 동안 택지 개발에 전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택지 개발을 해서 아파트 분양가 같은 경우는 또 내려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게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기업을 정말 유치를 10대 기업 중에 하나를 꼭 유치하겠다라는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 천안시 예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가 예전에는 익산시하고 인구가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천안시가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삼성 SDI라는 데를 유치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엄청 큰 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익산시의 인구 유지 정책을 피는 거에 대한 기업을 꼭 유치하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마 우리 이제 국장님께서도 2인 가구이실 겁니다. 익산시에 2인 가구가 엄청 많이 계십니다. 해서 분양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임대 아파트에 2인 가구가 사니까 임대 아파트를 많이 보급을 꼭 하겠습니다.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익산시는 후보님도 이렇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는 복합도시인데 지금 현재 농촌 농업 문제 노령화 빈곤화 현상 이 아주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어떤 좋은 해법이 좀 없을까요?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1993년 5월 10일 날 이리시하고 익산군이 통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 통합의 정신이 저는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신청사를 지금 여기 짓습니다. 저는 이거 절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단 통합의 정신 중에 하나가 신청사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익산군에다 지겠다라고 통합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임시장 이리시하고 익산군하고에 대해서 통합의 정신을 왜 못 지켜야 되는 거에 대한 것은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주 목적이 있고요. 제가 이 전자에 말씀 올렸다시피 익산시는 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익산시가 28만 명인데요. 동에 살고 계시는 분은 20만 명이고 면에 살고 계시는 분은 8만 명입니다. 그런데 익산시가 이 8만 명이 지금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예전부터 나락을 11월 달에 수매를 해서 이 겨울철에 익산시에 나와서 써줘야만이 익산시가 돌아간다고 했고 그것도 사실입니다. 한데 면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다 고령화가 됐고 농사를 져도 수익이 안 나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또 현재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농촌의 소득 증대를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익산시에 적극적인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닌 적극적인 이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축산농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축산농가 같은 데도 거리 제한이라든가 또 하나 이런 분유 처리 같은 거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익산시에 엄청나게 하우스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쌀농사 지시는 분들한테도 좀 적극적 지원해줘야 하고 또 우리 익산시 여산 같은 데 가면 익산 여산 양파가 무한 양파로 둔갑시켜서 지금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 농가들한테도 적극적인 이런 지원을 해주면 우리 면에 계신 분들의 소득을 얼마만큼 증대를 시켜줘야 하는 것이
우리 익산시 경제 활동을 성장시키는 데 대한 밑거름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은 호남의 3대 도시. 아주 한때는 참 부러울 정도로 다 저시단체에서 부러워했는데 오늘 그 익산시장 출마 예정자들을 모시고 또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갖고 선거에 나가는지 유권자와 함께 미리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예. 그동안 지금 다 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인사까지 함께 해 주십니다. 예.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GMB TV에 감사드리고 또 고생해 주신 우리 홍진기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께서 모든 후보자들께서 익산 시민들께서 익산시가 정말 힘들고 살기가 어렵고 익산시를 떠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입니다. 우리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민주당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DNA가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20년 했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51인데 지금 민주당 활동을 20년 했습니다. 익산시의 현재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저 김대중이 적임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곧 있으면 구정입니다. 시민 여러분, 성묘를 가야 될 텐데요. 성묘를 가시면 산소는 누가 지킵니까? 산소를 지키는 것은 산소 앞에 굵은 소나무가 산소를 지킵니다. 저 김대중 익산시를 지킨 굵은 소나무였습니다. 저 김대중 잘 한번 봐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채워주셔서 한다면 제가 익산시장의 적임자라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정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김대중 후보를 모시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GMB 초대석에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